자, 문제 4-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거주자인 박무영입니다. 총 급여액은 7,500만원입니다. 자, 입사일은 2020년 3월 1일이고요.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고 2020년 기속분 연말정산 자료를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입력하시오입니다. 단, 배우자, 장애인은 양도소득금액 500만원이 있으며 다른 부양가족의 소득은 없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 시 추가 사용공제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입니다. 이 문제가 진짜 보기 싫을 정도로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일단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부터 먼저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F2번 누르고요. 박무영입니다. 자, 박무영인데 일단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먼저 보려면요. 부양가족에 먼저 클릭을 합니다. 부양가족에. 현재 지금 부양가족에서는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입력을 하는데 일단은 배우자는 장애인이면서도 양도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해당 공제 대상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등록은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소득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공제 대상이 돼요. 그래서 박무영을 세대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부를 박석원입니다. 아버지는 박석원은 이제 본인의 직계전속이니까 소득자의 직계전속에 해당이 돼요. 박석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와야 되는데 45071211254223입니다. 60세 이상 해당이 되죠. 경로 우대 공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머니도 똑같이 소득자의 직계전속이고요. 체기순,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공제상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입력은 하지만 세부담 최소를 하기 위해서 입력은 합니다. 근데 배우자 공제는 아니기 때문에 부로 바꿔주고요. 왜냐면 소득금액 때문에 안 돼요. 공제 대상은 되지만 소득금액 때문에 안 돼요. 자녀 입력해 줍니다. 김우영입니다. 자, 20세 이하로서 9세고요. 그 다음에 김상아 입력합니다. 김상아는 올해에 태어났는 연도입니다. 자, 0세고요. 출산 입양은 첫째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 자료입니다. 김상아까지 다 입력을 했으면은 그다음 국세청 자료에 입력을 하는데 국세청 입력에서는 부양가족에서 입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이나 연금조 주택임차금은 다른데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부터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이제 부양가족에서 하나, 둘, 세 칸 띄우면은 월세 주택임차라고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자료에 보시면은 왼쪽에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왼쪽에 34번 있습니다. 34번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1,5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금액은 1,8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입력하냐면은 여기 있죠.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한액에 입력을 하고요. 이제 공제 요건은 모두 갖췄기 때문에 1,5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한액에서는 1,5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출액은 1,800만원 되어 있지만 2020년 3월 이후 지출액은 1,500만원이고 공제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1,500만원만큼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연금저축 있죠. 그래서 연금저축도 입력하는데 연금저축 등 1회 여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있는데 일단은 연금저축부터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연금저축 입력하고요. 일단 새마을금고입니다. 새마을금고고 계좌번호는 111-257-30입니다. 자, 납입금액은 얼마냐면은 5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퇴직연금 입력을 해줍니다. 퇴직연금.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위에 보시면은 퇴직연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새마을금고에 입력을 해주고요. 2249470으로 입력을 해주고요. 납입금액은 20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순서대로 입력을 해야지 가장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장성 보험하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험료 공제가 되는 부분을 부양가족에서 입력을 합니다. 자, 보장성 보험이고요. 자동차 보험과 손해보험입니다. 두 개 다 요건에 해당은 되는데 이제 예외적으로 배우자만 공제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박무영하고 김우영은 본인과 자녀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해당하는 이름에 먼저 클릭을 합니다. 해당하는 이름에 먼저 클릭을 하면요. 의료비 옆에 있는 보험료가 있어요. 보험료.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박무영은 80만원, 그 다음에 김우영에는 15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무영에는 80만원만큼 입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장성 보험의 일반의 국세청의 자료에 의한 8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김우영 있죠. 김우영에도 이름을 클릭을 해서 일반 보장성 보험에 15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무영에는 80%, 김우영에는 15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자, 의료비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받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박무영인데 이제 일반 의료비와 이제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산후조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총 급여액에 7천만원이 돼야지 공제 대상이 돼요. 총 급여액에 7천만원. 7천만원 돼야지 공제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총 급여액이 얼마냐면은 7,500만원이 돼요. 그래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한도 금액 200만원만큼 적용이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총 급여액이 넘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총 급여액의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일반 의료비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의료비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의료비에 클릭을 해서 이제 의료비 지급 명세가 있어요. 의료비 지급 명세가 있는데 국세청장이고요. 성명은 방무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냐면은 170만원 입력을 해주고요. 물론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는 없습니다. 그냥 7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한번 볼까요? 그다음 밑에 의료비가 여기 2개 더 있어요. 3개 더 있죠. 자, 또 의료비예요. 김종호예요. 김종호는 배우자죠. 배우자이지만 나이 여건과 세액을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김종호는 480만원 그냥 입력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박석원 아버지에 해당하죠. 박석원 금액 320만원만큼 입력해주고요. 그 다음에 김상아입니다. 김상아 자녀죠. 51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눌러보면은 각자 이름의 금액이 전부 다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는 3월 이후에 지출된 것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이고요. 그 다음 480만원 입력해주고 320만원 입력해주고 510만원만큼 입력해주면 돼요. 자, 신용카드입니다. 자, 신용카드는 이제 해당하는 이제 국민카드, BC카드, 신한카드 있죠. 일반, 전통시장, 대중교통 있어요. 근데 이분이 3월 입사이기 때문에 1월하고 2월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의 금액은 전부 다 빼줘야 돼요. 그래서 전체 금액에서 1월과 2월 금액을 모두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1월, 2월, 대중교통 1월, 2월 금액만큼 차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다시 킬게요. 자, 그러면은 자, 4,050만원에서 1월과 2월 금액을 빼줘야 돼요. 1월과 2월 금액. 얼마냐면은 330만원하고 310만원만큼 빼줍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박무영의 신용카드 3,410만원만큼 입력해줘요. 자, 그 다음에 전통시장도 똑같이 입력합니다. 얼마냐면은 250만원. 그 다음에 신한카드도 1, 2월달 빼서 입력하면 되죠. 얼마냐면은 32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2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기무형 있죠. 현금영수증. 기무형 거도 똑같이 1월달하고 2월달에 해당하는 금액은 차감을 해서 반영해줘야 돼요. 그래서 91만원에서 11만원만 빼면 되니까 얼마냐면은 현금영수증에는 11만원 빼서 80만원까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박무형에 해당이 되는데 본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여기에 보시면은 정치자금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어요. 세이브 더 칠드런은 지정기부금이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기부금인데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정치기부 입력되고요. 나머지 있죠. 나머지는 이제 전액 기부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안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무형의 기부금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기부금에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박무형에 입력을 해주면 돼요. 유형은 세이브 더 칠드런은 종교단체 외 기부금에 해당됩니다. 금전이고요. 상호는 세이브 더 칠드런. 자, 그 다음에는 정치자금 기부금이에요. 정치자금 기부금, 이제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원래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법정 기부금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나머지 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입력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반과 장애인 금액이 있어요. 자, 소득명세 부양가족에서 보시면은 이제 보장성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하고 기부금하고 전부 다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입력을 한 거를 전부 다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입력했어요. 부양가족에서 모두 입력하면은 이제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반영하냐 보시면은 F6번 있죠. F6번 자료갱신에 클릭을 합니다. 자료갱신에 이거를 클릭하면은 자동적으로 연말정산 입력에 반영이 돼요. 그래서 굳이 수동으로 입력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갱신에 클릭을 해서 뭐 현재 사원에 대한 변경된 사원 데이터를 갱신합니다. 기존 입력된 데이터는 유지됩니다. 실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예 라고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예 라고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 입력에서 이 오른쪽 란에 있죠. 금액들이 전부 다 반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또 확인할 게 뭐냐면은 특히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박무형은 본인의 말이죠. 170만원. 자, 그러면은 박무형 같은 경우에는 산후조리는 안 되니까 17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김정호는 배우자니까 그 밖에 공제 예상자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예상이 들어가요. 480만원. 그 다음에 박성원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지출금액에. 그럼 합치면은, 그럼 이 금액들을 합치면은 맞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170만원에서 320만원. 그러면 490만원이 맞죠? 그 다음에 일반 의료비가 480만원에서 그러면 한 개가 더 있어요. 밑에 일반 의료비가 김상하고 있죠. 510만원만큼 합쳐서 990만원.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성 보험료는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기부금은 보시면은 기부금은 따로 이제 반영을 또 다시 해줘야 돼요. 기부금은. 그래서 정치자금 기부금에 10만원과 만원만큼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외에 기부금 있죠. 세이브 더 칠드런 60만원만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요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마지막에 금액이 모두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완벽하게 7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